안녕하세요. 꿈꾼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기업도 길들이려는 유통공룡 쿠팡, 우리의 대처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 줄 아시죠? 대기업 계열사의 그 회사잖아요. 근데요, LG생활건강이 2019년도에 사실 쿠팡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뭐 수수료를 더 높여라, 로켓페어 높여달라. 그래서 LG생활이 나 그러면 LG생활건강이 나 그러면 쿠팡이 더 이상 납품 못한다 막 이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고 로켓배송 다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로켓배송에서 LG생활건강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 유통도 하는데 한국 코카콜라를 전부 다 유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카콜라가 쿠팡 로켓 배송에 혹은 제트 배송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쿠팡에서 코카콜라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이런 유명한 제품인데도 제트 배송, 로켓 배송 제품이 없습니다. 이게 LG생활건강이 유통을 하는 제품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큰 대기업인데요. 이제 쿠팡이 몸집이 정말 커져가지고 이런 대기업들을 이제 막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 회사가 힘이 더 있잖아요. 사실 제조사나 유통사, 이게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한 큰 플랫폼이 됐고,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엄청 큰 갑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봤었을 때 그런 큰 마트들,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마트들, 옛날에 그런 마트들의 위상과 맞먹는 그 이상의 것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기업들한테도 야, 수수료 올려. 너 안 그러면 니네 거 못 팔아. 로켓 배송.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린랩이라고 아시죠? 우리 그 위생봉투 쓰는 위생봉투나 아니면 그 투명한 비닐 같은 거 아니면 위생 장갑 이런 거에 가장 유명한 크린랩이요. 크린랩도 지금 쿠팡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쿠팡하고 분쟁이 있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했고 그리고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2심 판결까지 났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크린랩이 또 저희 쪽이랑 더 와닿아요. 크린랩도 이제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크린랩이요. 쿠팡에서 예전에 크린랩을 검색을 할 때 당연히 크린랩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로켓 배송 제품에 크린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그런데 크린랩을 검색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근데 쿠팡의 PB 상품이 코멧 상품이 제일 상단에 뜨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 어디서 많이 봄직한, 저도 한번 좀 당해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로켓 배송으로 크린랩이 워낙 많은 매출을 내니까 쿠팡에서요, 자기네 PB 상품을 만든 거예요. 코멧 상품을. 그러면서 크린랩과 비슷한 걸 만들었겠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크린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게끔 패키지도 크린랩하고 되게 비슷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상품명에도 앞에 크린랩을 붙인 거예요. 자기네 코멧 상품 그 앞에. 그러다 보니까 크린랩을 검색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 크린랩이 아마 초반엔 당연히 훨씬 더 매출이 많았을 겁니다. 쿠팡 로켓 배송 안에서도. 근데 크린랩이 먼저 떠야 되는데 쿠팡에서 당연히 자기네 코멧 상품들을 더 억지로 위로 올리게끔 해놨겠죠. 로익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코멧 상품이 크린랩 상품보다 더 상단에 뜨게 된 거예요. 크린랩을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린랩이 화가 나죠. 열받죠. 제가 크린랩 담당자였어도 열받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린랩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크린랩도 지금 마찬가지로 로켓 배송과 제트 배송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한테 어떤 이런 시비를 걸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한 업체들 거는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죠. 로켓 배송과 제트 배송으로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쿠팡이 정말 이제 커졌기 때문에 쿠팡에서 사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의 매출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회사가 연매출 42억 정도를 포기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 큰 회사들은 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는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으로 자기네들 빠른 배송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마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 받아주질 않으면 이제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LG생활건강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리고 크린랩도 되게 중견 기업으로 정말 큰 회사고 그 랩 쪽에서는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쿠팡에서 지금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 못하고 그냥 오픈마켓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요, 로켓 배송으로 제품을 잘 판매하고 있으면 저도 당해봤습니다. 동일한 상품, 정말 비슷한 상품을 OEM에서 코멧 혹은 뭐 자기네 그 쿠팡의 PB 상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 상품보다 당연히 싸게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상단에 노출시킵니다. 크린랩이 당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그 키워드 제일 상단에 있는 것들이 구매 손해 가기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위 노출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네 PB 상품을 제일 상단에 높여놓고요. 왜냐하면 알아요. 이게 매출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우리 상품보다 더 떨어진 걸 아는데 이 상품을 띄우기 위해서 억지로 올려놨다는 게 너무 보여요. 그런데도 쿠팡은 그런 짓을 버젓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네들 PB 상품을 계속 띄우죠. 그러면 저희가 그 카테고리, 그 키워드에서 1위 했던 로켓 배송 상품은 점점 순위가 떨어지면 점점 매출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쿠팡의 PB 상품의 매출은 점점 올라가면서 진짜로 이제는 여기가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플랫폼이 로직만 바꾸면 아니면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이 순위만 바꾸면 정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그 쿠팡에 전 회사 다닐 때 그 비중을 줄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로켓 배송으로 어떤 제품을 잘 팔아도 언젠가는 쿠팡의 PB 상품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매출 밀려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린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그때 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쿠팡에 들어가는 로켓 배송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비중을 줄이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예 잘 나가던 상품까지 로켓 배송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매출 42억을 포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대기업들, 지금 LG생활건강, 크린랩 사례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그 연매출 한 42억 정도 로켓 배송을 할 정도의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로켓 배송을 포기했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쿠팡의 비중을요 너무 높게 둬서는 안 됩니다. 쿠팡을 저희가 이용은 해야죠. 당연히 가장 큰 플랫폼이고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쿠팡에서 판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쿠팡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기서 어떻게든 지금은 잘 팔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그 와중에 다른 플랫폼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 11번가, 그리고 ssg.com 이런 쪽도 잘 활용하시면서 자사몰도 점점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점점 그런 쪽, 쿠팡 쪽에 너무 끌려가지 않게끔 다른 몰들,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G마켓, 옥션, 11번가, ssg.com 그리고 뭐 그런 그 잘 나가는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 세부적으로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집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을 계속 높이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사몰도 계속적으로 매출을 키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쿠팡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로켓 배송으로 우리가 제품을 엄청 잘 팔던 건데 쿠팡에서 진짜 PB 상품으로 딱 자기네 상품을 1위에 또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매출이 점점 떨어져. 그럴 때 이런 다른 매출들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다른 몰들 쪽에서 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갖춰 놓는 거죠. 쿠팡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한 플랫폼에 우리가 매출이 과다하게 몰려 있다는 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매년 수수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성장장려금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말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매출은 많이 나오지만 순이익은 떨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쿠팡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몰들과 자사몰을 반드시 키워놔야 된다. 쿠팡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쿠팡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몰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다른 몰들의 비중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쿠팡 비중 한 플랫폼, 쿠팡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플랫폼의 비중이 너무 높게 가는 거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본인 회사에 맞게, 본인 상품에 맞게 조금 이런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꾸려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유통공룡 쿠팡 대기업들도 길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고 이 채널을 유지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